이번 시간에는 냉동 공기 조화에서 팬하고 이제 덕트 시스템을 좀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냉동 공기 조화 마지막 시간이 이제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우리가 냉동 공기 조화를 이런저런 모습으로 이제 살펴봤어요. 연력학을 다루는 거고, 그 다음에 열 전달을 다루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닥트가 있고 파이프가 있고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가 유체역학적인 그런 면을 고려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냉동 공기조화 이제 엔지니어가 된다 이렇게 하면 그러면 팬을 설정해야 되고 닥트 크기를 설정해야 되고 펌프의 크기를 설정해야 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유체 기계라고 하는 이런 과목을 여러분이 듣고 그리고 졸업하는 것이 좋다. 팬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어떤 원리로 작동을 하고, 그 다음에 뭐 터빈이라든지 컴프레서라든지 이러한 그 유체 기계가, 그러니까 플루이드 머시너리라고 이제 얘기하는 이런 것들이 어떤 원리로 작동이 되는가 이런 걸 좀 알고 그리고 세상에 나가면 그럼 아마 좀 유능한 그런 엔지니어로 인정을 받지 않겠는가. 자, 오늘은 공기를 어떻게 이제 보내느냐. 주로 이제 오늘은 닥트에 대해서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닥트 안에서 특별히, 이렇게 압력 강화가 어떻게 이제 발생을 하는가. 그래서 압력 강화, 이미 여러분이 유체역학에서 다 배운 거지만, 그 유체역학에서는 이렇게 스트레이트한 닥트, 그러니까 길게 이렇게 가는 그런 닥트 아니면 파이프에 대해서 압력 강화가 얼마냐 이런 거 이제 계산했는데, 실제 우리 이 에어컨디셔닝 오면 이렇게 닥트가 줄어들기도 하고, 닥트가 이렇게 확산이 돼서 확장이 되기도 하고, 닥트가 가다가 옆으로 빠져나가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한 20% 빠져나가다 이쪽으로 80% 가기도 하고, 저 빠져나가면 맨 끝에 가면 다시 분기됐다가 이렇게 합쳐지기도 하고, 자, 이렇게 이제 되면은 그 안에 많은 압력 강화가 발생해요. 그런 그 압력 강화를 대개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오늘은 그 압력 강화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 시험을 보거나 할 그런 내용은 아니고, 여러분에게 이제 어느 면에서 이제 4학년 이렇게 돼서 마지막으로 유체역학에 이런 그 압력 강화 생기고 하는 그 공부한 게 실제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쓰이느냐 이런 거를 여러분에게 실질적인 그 엔지니어링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스트레이트 닥트 아니면 스트레이트 파이프에서 압력 강화 계산하는 거 이미 다 알고 있지만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게 끝난 다음에 이렇게 익스펜션이 되거나 컨트랙션이 되거나 이렇게 옆으로 브랜치 오프 옆으로 퍼져나가거나 다시 합쳐지거나 하는 이렇게 될 때 압력 강화를 일반적으로 어떻게 계산하는가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체역학 이제 2를 배운 분들은 다 이 식을 이제 알 거예요. 자, 이 식은 뭐라고 되어 있냐? The fundamental equation for computing pressure drop of a fluid flowing through a straight duct of circular cross section. 자, circular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크로스 섹션을 이게 이제 지나가게 될 때, 그럼 뭐 여기 나온 관의 길이가 L이고, 그 다음에 안에 인터널 다이아미터가 D고, 속도가 V고, 덴시티가 Rho고, 이렇게 되면, 그럼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이 공식에 의해서 프레셔 드랍이 얼마다, 이 관을 통과하는 동안에 프레셔 드랍이 얼마다, 여기 뭐 나오는 프레셔 드랍은 뭐 킬로 파스칼도 될 수 있고 파스칼도 될 수 있고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걸 계산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프릭션 팩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프릭션 팩터. 자, 프릭션 팩터를 이제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옛날에 이 식을 이제 봤습니다. 이 식. 이 그림을 봤어요. 그림. 이 그림은 이쪽에 X축이 레이놀스 넘버고 이쪽이 프릭션 팩터예요. 프릭션 팩터.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우리가 이제 서큘러 크로스 섹션이 되면 레이놀스 넘버가 여기 나와 2300. 그래서 2300이 될 때 여기가 이제 2300인데 2300이 될 때까지는 난류고 그게 넘어가면 측류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이제 배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프릭션 팩터가 측류의 경우에는 아예 정해져 있어요. 64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로 이 값이 아예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난류가 되면은 이 밑에 가서 보면 맨 밑에 있는 놈은 스무드 튜브 아니면 스무드 파이프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은 똑같은 레이놀스 넘버인데도
이게 스무드하냐, 라프하냐, 라프도 더 많이 라프하냐, 이거에 따라 이 프리션 팩터가 다르다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돼 있어서 스무드 파이프의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F가 어떤 상수에다가 레이놀스 넘버의 어떤 그 하나의 상수 이렇게 이제 표현이 돼 있다. 자,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컴퓨터로 이런 걸 모든 거 하려고 하는데 뭐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 그다음에 상대 조도가 얼마 이런 거를 해서 여기 테이블로 가갖고 아니면 그림으로 가갖고 이걸 찾아내갖고 이걸 다 하려고 하면 이게 컴퓨터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일일이 그걸 집어넣어 줘야 되니까. 그래서 레미나 플로우는 간단해 천천히 흐르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라프하냐 스무드하냐 상관없이 그냥 64 나누기 레이놀스 넘버인데 여기 이제 터뷸런트하게 가게 되면은 스무드하냐 그다음에 상대 조도가 얼마나 크냐에 따라 여기 나와 있는 F 값이 이제 달라지게 돼요. 그래서 이게 달라지는 모든 거를 지금부터 몇십 년 전에 콜브룩이라고 하는 분이 이 모든 거를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콜브룩이 많은 연구를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자료를 모으고 해서 이 F를 하나의 식으로 이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식이 있으면 이걸 가지고 컴퓨터에 집어넣으면 그러면 여러분이 F 값을 구할 수 있는 거다. 그래서 좋아갖고 딱 봤더니 여기 F가 왼쪽에도 있고 여기 오른쪽에도 있는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D 나누기 이거 나와 있는 건 여기 엡실론 나누기 D는 상대 조도고 이건 뒤집어 놓은 거고 그런데 F가 그냥 레이놀스 넘버하고 그 다음에 상대 조도로만 딱 주어지면 그럼 거기다 집어넣어주면 값이 나오니까 이런 걸 우리가 explicit function이다. 너무 명백한 펑션이라는 거예요. 여기 집어넣어주면 이게 나오니까. 근데 가서 보니까 F가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우리가 implicit function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를 풀려면은 F 빼기 이 괄호는 0이라고 하는 이걸 풀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푸는 거를 수체 해석에서 근을 구하는 거다. 루트 파인딩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저 루트를 파인딩 하려면은 상대 조도가 얼마, 그 다음에 레이놀스 넘버가 얼마 이렇게 이제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이 뉴턴 랩슨 메소드나 뭐 시컨트 메소드나 뭐 이런 것들을 사용해서 이니셜 개수를 주고 그러고서 계속해서 좁혀 들어가서 맨 끝에 F가 얼마다 이걸 이제 계산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또 어쨌든 뭐 계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수치 해석을 통해서 그러니까 수치 해석을 못하면 이건 절대 풀 수 없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수치 해석을 듣고 졸업을 해야 그래야 세상에 나가서 유능한 그런 엔지니어가 될 수 있다. 우리 공과대학에서 많은 그런 코스가 이제 오퍼가 되는데 실제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런 그 코스가 뭘까? 내가 봤을 땐 수치 해석이거든요. 수치 해석. 수치 해석을 잘 하면은 그럼 이런 모든 거 풀 수도 있고 여러 가지를 컴퓨터로 쉽게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거를 가지고 여러분이 이제 풀 수 있는 거다. 내가 이제 숙제도 내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라고 하는 걸 가지면은 그러면 이런 걸 풀 수 있다. 그래서 내가 설명하면서 이 방정 씨도 설명하고 이렇게 푸는 거라 그냥 타이핑만 치면 그냥 답이 나오는 거다. 그래서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라고 하는 그 소프트웨어 안에는 이런 non-linear equation 이런 거에 근을 구하는 거 이런 거 할 수 있는 루틴이 그 안에 내재가 돼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냥 타이핑 치고 상대조도 얼마, 레이놀스 넘버 얼마만 주면 탁 누르면 그런 값이 F가 나오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걸 가지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여기 예제 6-1에 프레셔 드랍 15m짜리가 있는데 50메탈이고 그 다음에 다이아미터가 300mm고 플로우 레이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도씨 에어가 0.5m/s 세크로 이제 흘러간다. 자, 이렇게 될 때 프레셔 드랍을 구해라. 이거 뭐 여러분이 이미 3학년 유체과학 시간에 다 이제 한 거기 때문에 더 이상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것만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가서 보니까 absolute roughness of some surfaces. 자, 우리가 세상에 나가면 이제 여러 가지 뭐 철판을 이제 다루게 되는데 뭐 riveted steel, concrete, cast iron 이렇게 될 때 roughness가 얼마가 된다. 이거에다 나누기 diameter 하면
그러면 relative roughness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안에 집어넣어주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같은 경우 뭐 20도씨 이렇게 이제 나와 있으면은 그러면 그 테이블에 가서 보면 여기 viscosity가 얼마, density가 얼마, Reynolds number 하려고 하면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니까 자, 이런 모든 게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에는 에어라고 플루이드를 지정을 하고 20도라고 지정을 해주면 이 모든 게 그 안에 다 내재가 돼 있어요. 뭐 테이블 보고 뭐 예를 들어 여기 같으면은 15도에서 구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15도는 여기 사이에 이렇게 두니까 여기하고 보관법 사용해갖고 하고 이런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 안에는 그냥 온도만 넣어주면 그 온도에 상응하는 비스카시티, 덴시티 뭐 그거 외에도 thermal conductivity 모든 것들이 다 이 안에서 계산이 되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레이놀스 넘버 계산하고 프레셔 드랍 이제 계산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를 하다 보면 공기조화해서 이렇게 닥트를 만들면 닥트가 동그랗지 않고 닥트가 이렇게 네모난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네모나다. 이런 경우에는 equivalent diameter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이거를 수력 직경이라고 이미 배웠어요. 그래서 하이드롤릭 다이아메터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4 곱하기 크로스 섹셔널 에리아 나누기 이거 둘레 페리메터에서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예요. 원인 경우는 이렇게 이제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으로 생겼으면 이거 면적 알고 그 다음에 이거의 전체 둘레를 알고 이렇게 하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equivalent 등가 지름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이 equivalent diameter 얘를 유착학에서는 hydraulic diameter라고 해서 이미 우리가 배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사용해서 조금 아까 했던 그 무디의 선도 거기에 나오는 그 방정식 그대로 사용을 여기 있는 거 해갖고 우리가 프레셔 드랍을 구하는 거다. 이건 뭐 별거 아니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어요. 이거는 여기 뭐 이렇게 뭐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건 옛날에 컴퓨터가 없고 이런 거 이제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여러분이 이거를 대충 어떻게 계산하도록 그렇게 이제 유익함을 주기 위해서 이런 거 이제 만들어 놓은 거 이 책이 한 30년 이상 된 그런 책이에요. 지금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 이런 거 있으면 그냥 가져다 그냥 직접 넣으면 모든 게 그냥 금방 계산이 되는 거다. 여러분이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의 이제 메인 토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런 스트레이트 닥트가 있어요. 중간에 뭐 이렇게 확장이 되거나 축소가 되거나 옆으로 기울어지거나 이런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세상에 이렇게 나가서 닥트 작업을 하거나 가다가 45도로 쭉 가다가 45도로 이렇게 굽기도 하고 90도로 엘보 이렇게 굽기도 하고 그렇죠? 가다가 이렇게 줄기도 하고 가다가 늘기도 하고 이런 걸 우리가 피팅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피팅. 자, 그래서 프레셔 드랍 in feedings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An air handling system consists of straight duct and feedings. 자, 우리가 이제 공기조화를 이제 하면은 그러면 이 스트레이트 닥트로 저기까지 쭉 간 다음에 저쪽으로 빼려면 그러면 엘보우가 있어 저쪽 90도로 이제 뺀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걸 feeding이라고 이야기하는 거다. 자, 근데 뭐라고 썼냐 하면 in the feedings the air undergoes changes in area and direction. 자, 피딩을 딱 하는 동안에 방향이 바뀌고 또 방향이 바뀌면서 닥트의 면적이 바뀌고 이렇게 이제 하는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이런 닥트 시스템에 가서 하면은 실제 어디에서 압력 강화가 가장 많이 생기냐? 피팅에서 많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해서 엘보가 이렇게 해서 한번 돌아간다. 이러면 이쪽에서 스트레이트 닥트로 한 15m 정도 갈 때 압력 강화 생긴 게 엘보 요거 하나 이거 90도 돌아갈 때 거기서 생긴 거하고 비슷하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는 것만 갖고는 일이 안 풀려요. 그건 너무 단순한 거예요. 실제 세상에 나가면 이렇게 꺾이고 45도로 꺾이고 줄어들고 늘어나고 이런데 이렇게 될 때 압력 강화가 거기서 가장 크게 발생을 한다.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pressure drop in these feedings may be of more concern than that in the straight duct that connects them. 그래서 straight duct가 이렇게 있고 저쪽에 있고 두 개를 이렇게 커넥트 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커넥트가 되는 이 순간에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이 straight duct 안에서 발생하는 압력 강화보다 이 조그만 부분이에요, 여기. 이런 커넥션 되는 이런 부분에 이 안에서 압력 강화가 더 많이 발생할 수 있다. 더 많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for example,
pressure drop in an elbow may be the equivalent of 3 to 12 meter of straight duct. 자, 엘보 90도 꺾인다. 이때 압력 강화가 생기는 게 어느 정도냐? 3m에서 12m 정도 스트레이트 닥트에서 생기는 압력 강화하고 비슷하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자, 그러면 이게 이렇게 꺾이기도 하고 줄기도 하고 늘기도 하고 이렇게 될 때 압력 강화가 왜 생기냐? 왜 생기냐? 속도가 달라요. 여기하고 여기하고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속도가 다르면 모멘텀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기 가서 보니까 it is due to a momentum exchange between portions of the fluid moving at different velocities. 여기에서 흐르는 속도하고 이걸 지나가면서 여기 나오는 이 속도가 다르면은 모멘텀이 달라요. 모멘텀이 다르면은 모멘텀 체인지가 생겨요. 모멘텀 교환이 생겨요. 이 모멘텀 교환이 우리가 압력계를 갖다 이렇게 재면은 나타나는 압력 강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다. 요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가서 뭐라고 썼냐? Changes in area and direction that will be explored in this chapters are sudden expansion. 갑자기 불어나는 거, sudden contraction. 그 다음에 elbow. 그 다음에 이제 터닝하는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옆으로 빠져나갔다가 다시 붙는 것도 있고, 브랜치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거를 통과할 때 공기가 어떠한 변화를 겪느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일단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기 스테커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 이런 거 할 때 제일 중요한 텀이 2분의 1 rho v 자승 텀이다. 2분의 1 rho v 자승. 자, 2분의 1 rho v 자승이 뭐냐, 다이내믹 프레셔예요. 우리가 이제 프레셔를 이야기할 때 토탈 프레셔 하면 토탈 프레셔는 스태틱 프레셔가 있고 다이내믹 프레셔가 있고 헤드 프레셔가 있다. 이런 거 이제 배웠어요. 자, 예를 들어 조금 아까 우리가 이제 봤던 거, 이런 닥트가 있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봐요. 그냥 스트레이트 닥트다. 이렇게 됐을 때 프레셔 드랍은 어떻게 구했냐? 이렇게 구한 거예요. 프레셔 드랍은 F에다가 L 나누기 D에다가 2분의 1 rho V 자승, 2분의 1 rho V 자승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걸 이제 봤습니다. 2분의 1 rho V 자승, 다이내믹 프레셔 텀이에요. 자, 이번에 이제 6-4 이 그림으로 가서 이놈이 쭉 흘러가다가 이렇게 컨트랙션이 돼서 흘러가는 1에서 2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놈. 만일에 이놈이 마찰이 없이, 프릭션 없이 흘러간다. 프릭션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면 그러면 베르누 이퀘이션이 되는 거예요. 베르누 이퀘이션.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것처럼 처음에 이 헤드 프레셔는 똑같으니까, 높이가 똑같으니까 여기는 로를 다 옆으로 가서 붙여주면은 그럼 나오는 게 뭐예요? P1 더하기 2분의 1 rho V1 자승은 P2 더하기 2분의 1 rho V2 자승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돼서 여기 V2, V1, A1, A1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1번하고 2번 사이의 압력 강화를 이걸 표현해라 그러면 결국 맨 끝에 가면 이런 식으로 값이 나와요. 여기 값이 나오는데 앞에 가면 꼭 요게 나온다는 거예요. 2분의 1 rho V1 자승. 그 다음에 뒤에 거는 형상이 어떻게 변하느냐. 지오메트리 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무디 선도를 할 때도 보면 여기 뭐가 있어요? 2분의 1 rho V 자승이 있고 이 앞에 L 나누기 D 이렇게 나와 있는 건 지오메트리. 길이가 얼마고 다이아메터가 얼마냐. 이 지오메트리 텀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도 가서 보면 1번에서 2번까지 베르누 이퀘이션을 썼어요. 1번에서 2번까지 프레셔 드랍을 결정해라, 차이를 결정해라.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2분의 1 rho V1 자승 이게 하다가 뒤에 면적 B가 나오는 이런 텀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냐? 말 그대로 지오메트리예요. 그러니까 지오메트리가 있고 2분의 1 rho V 자승이라고 하는 이놈이 있구나. 자, 이번에는 갑자기 sudden enlargement 하는 걸 보도록 하겠어요. 플루이드가 이렇게 흐르다가 갑자기 펑 하고 이렇게 흘러나가는 거예요. 익스펜션이 생기는 거예요. sudden enlargement. 이렇게 익스펜션이 생기면 아까처럼 베르누 이퀘이션을 그대로 쓸 수가 없어요. 요거 베르누 이퀘이션 요거 그대로 여기 쓴 거에다가 1번에서 2번 가는 동안에 뭐가 생기냐? 압력 강화가 반드시 생기게 돼 있어요. 압력 강화가. 이건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 1번하고 2번 사이에 여기 사이에서 1번하고 2번이 일단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많은 모멘텀 체인지가 생긴다. 그래서 모멘텀 익스체인지, 교환이 생기기 때문에 반드시 압력 강화가 생긴단 말이에요. 자, 이 압력 강화를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냐. 자, 그럼 이거는 modified 아니면 revised 한 베르누 이퀘이션이에요. 자, 이거하고
어떤 방정식 하나가 더 있어야 되냐? 모멘텀 이퀘이션이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요 점에서의 모멘텀 이퀘이션을 써주면은 공식 6-11처럼 나옵니다. 공식 6-11. 그래서 공식 6-11을 여기 6-10에다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이 로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여기 나와 있는 P 로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로스가 결국 맨 끝에 가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 이 P 로스도 가서 보면 앞에 뭐가 있냐? 2분의 1 로 V1 자승 이게 있고 뒤에 1 빼기 A1 나누기 A2 이거 해서 괄호 열고 자승이 돼서 지오메트리 텀이 이렇게 나오게 돼 있다. 이렇게 나온 공식 6-11을 우리가 볼다-카르노 이퀘이션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유체 기계나 아니면은 이제 뭐 회사에 나가거나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확 퍼지는 이런 거 이제 하게 될 때 이런 보다-카르노 이퀘이션이라고 하는 거 이거에서 여기 A1하고 A2 이 면적이 주어지게 될 때 그때 압력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 압력 강화가 생긴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예제 6-3에는 이게 나와 있는 거예요. 20도씨 에어가 이제 흘러가는데 velocity가 12m/s로 이제 하다가 이게 enter the sudden enlargement로 확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가서 보니까 닥트 에리아가 두 배로 이제 늘어나게 됐다.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what is the increase in static pressure? 자, static pressure가 얼마나 이제 올라가게 되냐. 자, 그러면 먼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로스를 조그맣게 있는 방정식 볼다-카르노 이퀘이션에 의해서 계산하니까 21.7이 이제 나오게 되거든요. 이거에다가 아까 처음에 나왔던 revised 베르느 이퀘이션을 집어넣어 주면은 그러면 P2 빼기 P1이 43.3 이제 파스칼이 된다.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저러한 그 닥트를 지나가게 될 때 P1하고 P2 사이에 압력 차이가 얼마가 된다. 이런 거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조금 아까는 이렇게 좁은 데서 이렇게 갑자기 확 퍼져서 이렇게 나가는 걸 공부했고 또 세상에 나가면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이렇게 넓게 이렇게 가다 갑자기 확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줄어드는 거. 자,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우리가 이제 flow visualization이라는 게 있어요. flow visualization. 자, 이건 뭐냐 하면 유리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똑같이 이런 쉐입으로 만들고 나서, 그러고 나서 여기다가, 염료 색소를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럼 얘가 쭉 흘러가면서 되는 게, 이게 물이 흘러가고 하는 게 눈에 보입니다. 그럼 이걸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되냐? 여기 닿질 않아요. 플루이드가 여기 닿질 않아요. 이 공간은 말 그대로 데드 스페이스가 돼갖고, 플루이드가 닿질 못해요. 닿지 못하고는 그리고 여기 들어와서 여기 사진을 찍어보면 그러면 플루이드가 또 여기 닿질 않아요. 여긴 닿질 않고 어떻게 되냐. 이런 식으로 이제 되면서 요 가운데에 이렇게 목구멍처럼 이렇게 생기는 스로트가 생겨요. 이 스로트를 우리가 베나 컨트랙터라고 이야기해요. 베나 컨트랙터. 이렇게 이제 되면은 실제로 1에서 2까지 압력 강화가 얼마냐. 이거는 실제로 어디에서 다 발생하냐. 1-에서 2를 지나면서 압력 강화 발생하는가, 거기가 거의 다 거기서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면 1-에서 2는 또 가만히 보니까 뭐예요? 우리가 조금 아까 했던 것처럼 이렇게 가다가 옆으로 확장이 돼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에 문제를 봤을 때는 이게 확 쭉 가다가 줄어드는 걸로 보이지만 실제 문제는 뭐냐? 여기 1-에서 2로 얘가 늘어나는 걸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경우에 뭐 압력 강화가 100kPa이다. 그 100kPa는 1-에서 2까지 거기에서 대다수가 다 떨어지는 거다.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 아까 했던 거, 그 방정식 그대로 사용해서 이렇게 가다가 확장이 되는 거, 이거 그대로 사용하면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C3를 이렇게 계산하고 하면 프레셔 로스를 이런 방식으로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그럼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부분이 2분의 1 로 V 자승이고 뒤에는 1 나누기 CC 나누기 1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이놈이 지오메트리가 된다 해서 A2하고 A1의 B가 이렇게 했을 때 CC는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된다 해서 아예 이거를 계산을 해 놓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컴퓨터로 계산하면 저런 거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다만 이제 손으로 계산할 때 여러분에게 좀 편리함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은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90도 턴을 하는 경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90도 턴. 자, 90도 턴을 하는 경우에도 예를 들어 이거를 공기가 이렇게 턴을 하는데 공기에다가 이제
이걸 유리로 다 만들고 그리고 공기에다가 뭐 파란색이나 이런 다이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해서 해보면은 요렇게 생겨요. 여기 데드 스페이스가 요렇게 이제 생겨요. 이렇게 생겨서 여기가 가장 좁고 그다음에 여기가 확장이 되는 이런 형태로 생겨요. 예,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좁은 데서 늘어나는 그런 형태로 이제 생기는 거다. 이것 때문에 모멘텀 익스체인지가 생기고 그래서 많은 압력 강화가 이제 생기는 거다. 자, 그러면 닥트를 가서 보면 이 닥트가 width가 있어요. 여기 너비가 있고 여기 h가 이렇게 해서 height가 있어요. 그럼 닥트가 이렇게 생긴 닥트도 있을 수 있고 이렇게 생긴 닥트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닥트를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어떤 거를 고려해야 되냐. 지금부터 이제 오래전에 가서 보면 와이스 바라고 한 사람이 실험을 했어요. 닥트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가서 보니까 여기 ratio of inner to outer ratio, 그러니까 안에 있는 이 반지름하고 밖에 있는 반지름,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 이게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라고 그러고 여기가 또 하나 반지름이라고 얘기하고 하나 둘이라고 얘기하면 그래서 inner radius하고 outer radius 이게 똑같은 경우에 압력 강화를 실제로 가서 재본 거예요. 압력 강화를 실제로 예를 들어 레이쇼가 예를 들어 0.1로 일정하다. 이런 경우에 가서 압력 강화를 실제로 재보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 이게 위에 있는 요 놈이 있고 그다음에 요 놈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게 W 나누기 H가 위로 올라갈수록 작은 거예요. 밑으로 내려갈수록 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4번처럼 되면 쉐입이 이렇게 생긴 거고 요 위로 가면 쉐입이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가서 실험을 해보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90도 턴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게 될 때 이 닥트의 형상이 이런 식으로 생기면 W하고 H 이게 보면 W하고 H가 있어요. W가 길고 H가 작은 이런 방향으로 가면은 그럼 압력 강화가 예보에 비하면 거의 반뿐이 안 되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이거를 실험적으로 이제 규명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안의 반지름, 그 다음에 밖에 있는 거에 그 반지름, 이게 비가 같은 경우에 이 닥트를 가서 이제 봤을 때 닥트가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이거는 너비가 길고 높이가 낮은 거예요. 이 옆에 있는 A는 너비가 이렇게 짧고 높이가 이렇게 긴 거예요. 이놈이 압력 강화가 2배, 3배씩 생긴다. 그러니까 닥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턴을 하게 될 때는 가능한 한 이런 형식으로 만들어야 된다. 다시 말해 W하고 그 다음에 H 이렇게 했을 때 그 B가 H가 좀 작은 방향으로 이렇게 만들어야만 압력 강화가 적게 이렇게 생긴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거를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 뭐 저런 지하철이라든지 이런 데 가면 커다란 그런 뭐 닥트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닥트 안에다가 플라스틱 같은 걸로 가짜 터닝 베인을 만들어서 이렇게 설치를 한 거예요. 터닝 베인을. 이렇게 만들어 설치를 하면 각각 요 부분을 지나는 에어는 요거하고 요거 사이를 자기가 지나는 그런 공간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 W는 똑같은 높이가 낮아진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하면은 이거 베인이 없는 경우에 비해서 압력 강화가 쭉 떨어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공기조화 배우고 그래도 유체역학 이런 데서 이런 거 배운 사람하고 배우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이제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커다란 닥트가 있어서 이렇게 90도 꺾어질 때 소장님한테 이거 소장님 이런 베인을 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달아야만 압력 강화가 많이 떨어진다고 하는 얘기는 조그만 팬을 집어넣어도 된다는 거예요. 조그만 팬을 집어넣어도 이걸 충분히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팬이라는 게 이제 돌아가면 많은 동력을 쓰기 때문에 큰 걸 쓰냐 작은 걸 쓰냐에 따라 그 동력 소모가 많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터닝 베인을 저 안에 2mm 이렇게 집어넣어주면 그러면 그 베인과 베인 사이에 공기는 고기를 지나가는 걸로 생각을 하고 이렇게 되니까 W하고 여기 H에서 H가 이거 전체를 한 것보다 하나 이렇게 나눠 놓은 놈이 훨씬 작기 때문에 그래서 압력 강화가 전체적으로 많이 떨어지게 된다. 이런 걸 여러분이 이제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는 건 뭐냐. 이런 거예요. 여기. 이걸 이제 우리가 브랜치 테이크 오프라고 얘기했는데, 자, 닥트가 이제 들어오다가 어떠한 각도, 베타를 가지고 이쪽으로 예를 들어 20%, 그렇죠? 이쪽으로 80%가 이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서. 자, 이렇게 이제 됐을 때 압력 강화가 어떻게 생기느냐. 이거를 이제 계산해라. 이것도 중요하죠, 이게.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는. 자, 그래서 여기 가서 보면 여기가 이제 업스트림, 위에 있는 거다. 여기가 다운스트림 이렇게 이제 돼 있고 B는 브랜치 테이크 오프를 했다. 이 베타는 그 각도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미 몇십 년 전에 여러 사람들이 저 각도도 변화시키고 그 다음에 여기 흘러가는 양도 변화시키고 다 이렇게 이제 해서 그래서 이와 같은 방정식을 경험적으로 만들어냈어요. 그래서 이 방정식에 따라서 여러분과 내가 이 프레셔 로스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다. 여러 사람이 했어요. 가서 보면 10에서 12번 레퍼런스가 나와 있으니까 10, 11, 12 이 교과서 뒤에 가서 보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압력 강화를 계산하는 거구나. 그러니까 우리 기계공학 하는 사람들이 정말 이런저런 모든 그 조건 하에서 이렇게 심지어 압력 강화 생기는 것까지 이미 다 몇십 년 전에 다 만들어 놨다. 이제 이러다 보니까 우린 이걸 가져다 그냥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이 엔지니어 필요한 숫자가 50년 전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줄어들어. 모든 데이터가 다 축적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서바이브 하기 위해서는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도 알아야 되고 뉴메리컬 어널리시스도 알아야 되고 컴퓨테이셔널 히트 트랜스퍼, 컴퓨테이셔널 플루이드 다이내믹스 뭐 이런 소프트웨어 쓰는 것도 알아야 되고 이걸 하려면 천상 석사를 해야 되는 거고 또 더 잘하기 위해서는 박사를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해야 100세 수명 시대에 나중에 노후에 돈 걱정을 하지 않고 그리고 살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학사 마치고 이렇게 그게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석사도 하고 박사도 하고 해서 5, 6년 더 공부를 하고 그러고선 100세 수명 시대 우리 아버지 시대에는 75세에 다 돌아가셨고 나는 뭐 평균적으로 아마 한 85, 90대 이제 죽을 거고 여러분은 110세까지 이제 평균적으로 살 거예요. 그 살려면은 돈이 있어야 사는 거다. 돈이 그냥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그래야 여러분이 돈을 벌고 80세까지 돈을 벌어야 사는 거다. 이렇게 하려면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해요. 석사라고 박사를 해야 된다. 수명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더 투자를 해서 석사 박사를 하도록 그렇게 이제 하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예제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이 보면 되고 마지막으로 브랜치 엔트리를 보도록 하겠어요. 자, 이렇게 분기가 된 놈이 결국 맨 끝에 가면 다시 이쪽에서 합쳐져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업스트림이 되고 다운스트림이 되고 이쪽이 이제 브랜치가 돼서 그래서 이번엔 엔터링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도 누가 다 이미 다 해놨단 말이에요. 이거 하는 것도. 그래서 이 방정식들 이런 거 사용을 해서 그래서 여러분이 이 모든 걸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값을 이제 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하면은 스트레이트 닥트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줄어드는 것도 하고, 늘어나는 것도 하고, 90도 턴도 하고, 옆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하고, 빠져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도 하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를 우리가 이제 염두에 두고, 그리고 이 압력 강화를 이제 계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공기 조화에서 이 유체역학이 사용되는 이런 부분, 이거는 여기까지 해서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체역학의 그 무디 선도 아니면 무디 방정식 이런 거 사용하는 거, 이게 스트레이트 닥트 이건 너무 뭐랄까 평이한 거고, 그걸 넘어서서 이러한 조그맣게 그냥 피팅, 이거 뭔가를 이렇게 연결해갖고 하는 이거, 여기 안에서 압력 강화 발생하는 거, 이거를 잘 계산할 줄 아는 그런 엔지니어가 돼야 된다.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많은 물성치가 있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아까 가서 보니까 F라고 하는 게 왼쪽에도 있고 오른쪽에도 있고 이런 거를 다 한 번에 풀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라고 하는 이와 같은 좋은 프로그램을 사용하든지 매틀랩을 사용하든지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사용해야 되는데,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가 가장 좋은 건 뭐냐, 이 안에 솔루션 메커니즘이 들어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물성치, 우리가 다루는 모든 유체의 물성치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거기서 다 불러내면 되는 거다. 스팀이든 에어든 암모니아든 냉매든 뭐든지 이걸 가지고 연력학 사이클도 할 수 있고, 열전단 문제도 풀 수 있고, 공기조화 문제도 풀 수 있고, 유체역학 문제도 풀 수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풀 수 있는 거다.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고 엔지니어링 이퀘이션 솔버 이거를
열심히 연마해서 그래서 좋은 엔지니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걸 다해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